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개월 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시모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새롭게 바뀐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갑자기 양손에 큰 짐가방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주말 아침에 갑자기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하길 원한다고 남편에게 짐가방을 건네 주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뒤 어색한 분위기와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여쭤보게 되었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왔으면 그에 따른 법도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두 달 정도는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제 의견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라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저녁거리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모가 먼저 방문을 나서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식재료 배달이 왔다는 말과 함께 시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식재료가 들어왔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될 거라면서 저에게 현관문 앞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주방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 어리바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시모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행동이 금뜬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 몰라? 엄마, 갑자기 아침부터 오셔서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식재료는 또 뭐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작정 짐 싸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막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시간 내서 온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거라. 뭐하고 있어? 퍼뜩 움직여.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만 얻어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댁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데 그게 음식 만드는 거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기억 안 나니? 워낙 긴장해서 까먹었나 본데. 너 위로 첫째, 둘째 며느리도 나한테 전부 음식 배웠다. 전에 알고 있던 음식들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조건 셰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거다. 설 전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 배웠을 텐데 걔들이 요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짐 싸서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니?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될 텐데 너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니? 최대한 짧은 기간에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몸에 익혀두고 까먹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번 명절에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살이 되면 안 되잖아. 막내 며느리가 한 음식이 형편이 없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고생하게 생겼다는 그런 신경 거슬리는 말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눈물 쏙 빠지게 배웠어. 너는 그래도 막내 며느리니까 그나마 좋게 봐주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모처럼 저희 둘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전부 다 망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그만 댁으로 들어가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저희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만 싹 트게 된다고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던가요. 지금은 형수님들이 엄마 성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안에 법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엄마가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지. 엄마가 정해두신 틀에 박혀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신 김에 식사나 같이 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엄마는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 네가 설치고 그래?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워놔야 앞으로가 편해지는 거라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는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 엄마 성격 아직까지 파악 못했어?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몰라? 이미 상황은 저질러졌고 엄마는 막내 며느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너는 칼질을 어떻게 배운 거야? 누가 야채를 이렇게 썰라고 했어? 내가 방금도 보여줬잖아. 며칠 만에 칼질이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칼질을 해야 나중에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기초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쉬지 않고 연습하도록 해라. 시모는 저에게 더욱더 강하게 일을 시켰고 그렇게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린 저는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음식들은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옆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남편 보고 잠깐 나와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모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고요? 엄마, 그냥 짐이나 챙겨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불편하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저녁이니까 차도 안 막히고 후딱 다녀올 수 있잖아. 아까도 설명했는데 왜 자꾸 입 아프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나도 힘드니까 서둘러 갔다 오도록 하자. 예, 너는 나 없는 동안 내가 앞으로 지내야 되는 작은 방 좀 정리 좀 제대로 해놓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쇼핑백 전부 차에다 싣고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이랑 인연이 깊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음식물이 흐르기라도 하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니 최대한 조심해서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될 거다. 엄마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서둘러 후딱 다녀오자. 시모는 아침부터 만들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꺼내서 쇼핑백에 한가득 담으셨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화만 삭히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섰고, 시모는 금방 다녀온다며 집 정리 좀 잘하고 있으라는 한마디 하신 뒤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침대에 누워 잠깐 동안 힘든 몸을 회복시킨 뒤 집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시모가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결국 한마디 듣게 되었죠. 너, 내가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질러 차고 있었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그게 있잖아요. 온몸이 쑤셔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그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서 집안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평소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후딱 해치워라. 아유, 그냥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설거지야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뭘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고집 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일 잠깐 어딜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은 그만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어요. 어디 갈 생각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그만큼 나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요. 내일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너는 참 삶이 한가해서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려고 온 건데 내 앞에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 쉬어라. 내일 할 일이 많다.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시모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이어졌고 결혼 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시모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설거지를 모두 끝낸 뒤 집 정리를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겨우 쉴 수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꺾을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첫째, 둘째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 똑같이 했었다며 저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다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와 피해갈 수 없다면 차라리 부딪히고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해. 시모가 시키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배운 뒤 댁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시모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상처되는 말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적응이 되었는지 시모가 눈빛만 보내셔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고 시모 또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생활을 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에 가족 전체가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집들이를 한 적이 없어서 시모의 부름에 첫째, 둘째 형님 내외와 시부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잠깐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가끔씩 반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집들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다며 잠깐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서둘러 밖에서 기다리시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급한 업무 중이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양손 가득 많은 음식들을 무리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는데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신 엄마 손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물을 써시다가 칼이 묻어졌는지 손을 베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손을 감추셨지만 상처가 심해 보여 엄마를 모시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사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드렸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아빠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술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보며 웃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잠시 다녀가셨다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는 제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을 빼서 살펴보셨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왜 샀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엄마 손가락이 다쳐서 치료해 드렸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진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쪽 뺨이 얼얼할 정도로 시모의 손이 제 얼굴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시모에게 뺨을 2대나 허용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던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카드를 사용하는 거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일까지 그만둬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감히 내 아들 카드로 사돈한테 후시딘을 사줘? 어머님, 이 카드는요.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건 좀 더 괜찮은 조건이 들어와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얼굴에 손을 올리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저에게 손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당장 사과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허락 없이 네가 임의대로 카드를 사용한 건 맞잖아.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더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 어머님, 오늘 많이 취하셨다. 이제 그만 들어가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서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서둘러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둘째 동서, 오늘 집들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상 좀 치워주고 있어.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성격 못 버린 거야? 당신만 없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돈댁이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서 그동안 가르치느라 얼마나 해먹었는지 알아? 다 큰애들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초장부터 막내 며느리 길을 죽이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대수랑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어? 아휴,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분 좋게 와서 다 망쳐버렸네. 시모는 시부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시모를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자 아주머님들은 시모를 방으로 강제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한번 안 좋아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야근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는 일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갑자기 잡히게 된 야근을 빼지 못했었고 집들이 하는 날 남편이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들어오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폭풍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형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문을 막고 있던 아주버님한테 다가가더니 비켜달라고 얘기하자 아주버님은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문 앞에서 비켜주었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던 시모가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당장 뺏어라. 돈 쓰는 씀씀이가 조만간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딴 여자를 색시감으로 데려온 거니? 쟤는 아무리 뜯어 고치려 해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는 애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의 바르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여자를 다시 고르는 게 어떻겠니? 너 엄마 말 안 들었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 제발 정도껏 하세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알아요? 이 사람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어머, 뭐라고요? 동서, 그 말이 사실이야? 그래서 아까부터 배를 만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보고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니? 당장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 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못했는데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저 딴에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 카드로 저희 엄마 7,000원짜리 약 좀 사드린 게 그게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 말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저 음식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셨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음식 식을까봐 엄마는 손이 아픈지도 모르시고 이 늦은 시간에 들고 오셨다고요. 그럼 딸인 제가 후지진이랑 반창고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카드는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데 쓰는 카드고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듣지도 않으시고 무턱대고 손부터 올리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엄마가 싸주신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던져 버렸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는 형편이 없다면서 반찬통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시모는 해선 안 될 행동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모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사인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들어 확인을 하시더니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셨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 얼굴로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들고 계신 서류를 다시 남편의 얼굴에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신체 포기 각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집안 전체가 경악을 하게 되었고 서류에는 시모의 사인과 지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2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이유를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더 이상 시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식과의 혈연을 끊겠다면서 사채업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시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서 다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2억씩이나 사채를 끌어쓴 거야?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 몰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돈 어디에다 썼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얘기해야 될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나는 말 못해. 내 개인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물어봐.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어. 엄마가 말을 안 하실 것 같아. 저를 찾아온 사채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끌어다 쓴 돈이 다른 남자한테 들어갔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엄마는 그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 옆에 있는 이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살살 꼬드겨서 등쳐먹는 동네에서 유명한 채비래요. 지금 저 사람 찾고 있는데 벌써 눈치챘는지 몸을 숨기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는 그제서야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며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시부는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시모와 이혼을 선택했고 아주버님들 또한 그날 이후 시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지만 결과는 좋아질 수 없었어요. 임신한 제 몸에 손을 댄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전부 알게 되셨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진정이 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시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저희 부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 또한 가식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시모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겠죠. 이자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올까봐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고 남편은 시모가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 봉쇄를 하고 있어요. 2번 다시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제 인생이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던 날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는 의대 교수가 된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했었고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결국 감정 조절을 못하시고 가족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었고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를 하셨지만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네주신 건 송걸레였어요. 당황한 얼굴로 건네받은 걸레를 들고 서 있자 시모는 저에게 집안 대청소를 시키셨어요. 저를 부른 이유가 집안 청소 때문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차를 드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상당히 급하신 것처럼 서둘러 오라고 하셔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제가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에 온 거였는데 걸레를 건네주셨을 땐 기분이 너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집안 대청소 때문에 부르신 거였어요? 정말 이게 다인 거예요? 저 지금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는데 대청소는 어머님이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이유 없이 집안 청소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라면 전 급한 일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하던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 돼서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대청소 말곤 없는 줄 알아? 오늘 저녁에 큰며느리가 집에 오기로 해서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집안일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더구나. 이럴 때 네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니?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시간 없다. 네가 원래 이런 거 전문이잖아. 내가 하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너는 장비도 있으니까 후딱 끝낼 수 있잖아. 이럴 때라도 너를 써먹어야 내가 손해를 덜 본 것 같지?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다세대 빌라 건물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몸쓰는 일 한다고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모를 설득한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시모는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서 청소 일을 시키셨지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셨지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저녁 만들기 전에 다른 집도 들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후딱 대청소하고
옆집에도 청소하고 와야 한다. 너 온다고 해서 지금 집까지 비워놓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먼지 없을 정도만 청소해주고 옆집은 광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청소해줘야 할 거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 해결하고 저녁 준비하도록 하자. 그럼 시애미는 몸이 안 좋아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끝나면 불러라. 아유, 오늘 비가 오려나. 온몸이 찌뿌둥한 게 날씨가 영 안 좋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부탁 좀 하마. 어머님, 저 그만 돌아가 볼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시키는 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급하게 부르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봐 도와드리려고 온 거지. 어머님 댁이랑 지인분 집 청소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하던 일도 중간에 멈추고 온 거라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다음부터는 정말 급한 용건일 때만 불러주세요. 걸레는 옆에다 놓고 갈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형님과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오늘 어머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계획이 있고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해야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야? 옆집에다가 며느리 직업이 청소업이라 아주 깔끔하게 다 해줄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럼 내 집은 당분간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옆집부터 해주고 가라. 그리고 온 김에 저녁까지 먹게 되니까 미리 말을 안 했던 거지. 그것 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냥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오늘만 좋게 넘어가도록 하자. 어머님, 솔직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이랑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주신 적 없었잖아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다 남의 집 청소까지 시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가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결혼을 허락했겠니? 우리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하자. 내 입장 좀 파달라니까. 너 이대로 가면 그땐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다.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하라면 그냥 좀 해라. 내가 화내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제 입장보다는 시모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하시는 모습에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뒤따라 오시더니 뒤에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자기 난감하게 할 일 있냐면서 저를 끌고 옆집으로 데려가려 하시길래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습니다.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동네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셔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겨우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시댁에서 몸을 숨긴 시모에게 당장 나오라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시부와 남편이 대신 용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시모가 직접 나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고 끝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으셨는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사돈분들께서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디서 어른이 시키는데 고개 쳐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까 했었는데 못 배운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 아들과도 이제 그만 갈라서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난리를 쳐놓고 설마 계속 관계를 유지할 건 아니죠? 저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 절차 받게 하시죠. 엄마가 잘못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내 입장 충분히 설명했잖아.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며느리가 청소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옆집에도 도와줄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대뜸 나한테 대들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걸레부터 주셔서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다른 집 청소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잡고 말씀 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 직업이 청소 일이라고 무시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나름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인연 끊는 게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나랑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른이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사돈 보셨죠?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다니까요. 그만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작은 며느리한테 옆집 청소까지 시킬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했잖아. 빨리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사돈분들한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 얼굴 더 이상 안 볼 거야.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 또한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면서 또다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원인 제공을 시모가 했음에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도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계셨죠. 시부도 시모와 각방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시부께서 가끔 먼저 전화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어느 날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알 수 있었어요. 조만간 축하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참석할 거냐는 말에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 모임이라 시모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될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차라리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지만 형님 내외는 워낙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좋은 날인데 별일 있겠냐고 이번 기회로 다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함께 모여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석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던 감정이 풀린 건 아니었죠. 시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도 마음 한편에 깊이 박혀있는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통화가 끝이 나고 몇 시간 뒤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의대 교수가 된 형님의 축하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시모는 좋은 날인 만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며 서로 대화만 안 섞으면 되지 않냐고 자리만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형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식당을 왜 이곳으로 잡은 거니? 여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곳인데 비싸기만 하지 음식 맛은 형편없는 곳이잖아. 다른 음식점은 없었던 거니? 저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음식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때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인연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도 있고요. 중요한 얘기를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모임을 가질 거였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일 걸 그랬다. 괜히 신경 쓰이잖아. 내가 오는 거 사돈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니? 그나저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예, 내가 이래서 잔소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딱 봐도 그 국사발이 누구 거인지 단번에 알겠구만.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리 내놔. 제일 크고 이쁜 건 그동안 고생한 의대 교수가 된 우리 큰며느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손은 깨끗이 씻고는 왔니? 맨날 하는 일이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만 들여다보고 청소하는 일이라. 원체 더러워야 말이지. 이 국자도 이상한 평균 같은 거 묻어있는 거 아니야? 예, 국자 좀 바꿔달라고 해라. 그리고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니? 쟤는 여기 오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온 거야? 아니면 몸에 쓰레기 냄새가 밴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아이,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내가 오기 전에도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일을 만들려는 거야? 당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게? 그 성격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땐 아주 식당에서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또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어주네. 한평생 당신 옆을 지켜주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평소에 잘 하셨다면 아빠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어요? 집안의 어른이시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던 시모는 또다시 부글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저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버린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시더니 국자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저 때문에 시모가 싫은 소리를 들었다며 국사발만 제대로 가져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국자를 사정없이 흔드셨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시모를 힘들게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아주버님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며 폭발을 했고 식당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만이 시끄러워지자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오셨고 또다시 시모와 마주치신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쪽 큰 며느님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구만. 지금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음식 맛도 형편없는 곳에 와서 기분까지 잡쳤는데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 건데?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내 감정이 사그라들 것 같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다시 좋게 풀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지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뺨을 맞을 만큼 뭘 잘못했는데요. 국그릇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라고? 너 지금 사돈한테 국자로 뺨 맞았니? 저 사람이 보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구만. 오늘 영업방해죄에 내 딸 얼굴에 손 올린 것까지 해서 소송 들어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법대로 하면 그쪽이 더 크게 손해보는 거 몰라요? 이 사람이 분위기 박 못하고 날뛰고 있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게 만들 거니까 생각이 있다면 잘 판단하세요. 아시겠어요? 신고가 무서워서 내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 정수쟁이 며느리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한두 대 맞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사과할 일 없을 거라면서 단박에 60첩 반상을 깡그리 뒤엎었고 고가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신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묵묵히 쳐다보던 형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시모에게 조용히 좀 하라며 화를 냈고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내던 형님이 분노를 하자 가족 모두가 놀랐는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있다고 최대한 서로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막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시냐고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나는 작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작은 며느리도 너처럼 의사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쓰레기한테 쓰레기 취급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나는 작은 며느리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리기라도 하겠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형, 미안해. 이 사람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다 치우도록 할게요.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서 저도 참 씁쓸한데요. 어머님, 오늘 가족들에게 보이신 행동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한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검사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더 검사해 볼 게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검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온 검사 결과예요. 제가 왜 이걸 들고 있을까요? 어머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았겠죠. 저도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재검을 했었는데 재검 결과도 똑같았어요.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머님은 현재 췌장암을 앓고 계세요. 누우실 때마다 등 쪽에 통증이 있으셔서 옆으로 누우신다고 하셨죠? 그게 췌장암 때문에 나타났던 증상이었어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참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건 분명 오진인 게 확실하다. 형님은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으셨어요.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에 양가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부는 믿기지 않는다며 시모가 정말 췌장암에 걸렸냐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형님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예상한다면서 굳어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그동안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라고 답답해 하셨어요. 시모는 비틀거리시며 겨우 일어나시더니 이게 전부 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라고 갑자기 달려드셨고 남편이 시모를 말리자
저는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까지 시모가 오열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그날 이후 시모는 입원을 하셨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절대 먼저 세상 떠나지 않을 거라며 무조건 버틸 거라고 하셨지만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시모는 6개월이 아닌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암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장기로 이미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무의미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시모가 지긋지긋하다면서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실 것 같네요. 한순간에 시모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건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안 좋았던 모든 걸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시고 마음 편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 못 버리신다고 장례 치를 때나 갈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었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살아왔었는데 작년에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혼자 계신 시모가 밥 한 끼 하자면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일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갈 수도 없는 건데 시모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만들었고 제가 따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었죠. 시모가 혼자 계시다 보니 남편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했었어요. 제가 못 가면 혼자서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면 시모에게 전화해서는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굳이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었어요. 시댁 문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행동들이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서 저희를 부르는 거라면서 되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혼자서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오는 거 좋게 웃으면서 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알아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먼저 얘기 꺼낸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부부가 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걸로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지. 주말만 되면 어머님 집에는 항상 와야 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왜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알아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데, 당신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혼자 오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나 없을 땐 밖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외식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 같이 안 오면 남자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당신은 어머님 댁에 오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정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더 오기가 싫은 거라고. 너는 시애미가 옆에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 치면 집에서는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소통이 벽이 생긴 것 마냥 시모와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생각만 할 뿐이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참는데 한계가 오게 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는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이 주말이 오자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엄마 집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당신이 같이 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어? 나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잖아. 그냥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하면 내 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남편은 친정은 다음 주에 가라면서 강압적으로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려 했어요. 또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제 딸한테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쓰러져 있었다며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면서 의사가 중풍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가 쓰러지자마자 발견된 게 아니라서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수술실에 계셨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후유장애가 크게 오지 않았겠지만 꽤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시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편이 저를 보며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편은 뺨을 올려 버렸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따라왔으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오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남한테 탓을 돌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뺨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나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지른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라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뺨을 올려 붙였고 수술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고 이런 상황이 오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국 더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누워 계셨고 남편이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모와 남편 앞에 섰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길래 건네주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그만 나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고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하냐고 물어보니 반신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길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생활했던 짐들을 한쪽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너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이혼으로 꽉 차 있냐?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때 수술실에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정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내 뺨을 때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내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서류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일부터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 좀 살펴드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난리를 쳐놓고 당신 정말 철판 하나는 두껍다.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내가 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이제야 왜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는지 알겠네. 어머님이 중풍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손은 필요할 것 같아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 아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고 이런 집안에서 우정이를 키울 바엔 차라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사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우리 관계 더는 좋아질 수 없어. 이 집은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처분해서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줬을 때 잘했어야지.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네.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것 같아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었죠. 문제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야 했었고 3일간 지방에 있어야 되는 신세라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올라오셨는데 그 사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와 아빠 몰래 혼자서 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고 그 결과를 제가 출장 갔을 때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보셨는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한테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주말에 오셨을 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한데 당신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입원 수속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장모님 입원 수속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혼하겠다며. 네 엄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꼴의 사이라고. 그래도 그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곧 남이라고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갑상선 암이래. 서둘러 수술 날짜 잡아야 하고 입원 수속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입원할 수 있게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어? 돈을 받아쳐 먹었으면 할 도리는 하라고 이 망할 놈아. 끝까지 밑바닥만 볼 거야?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우리 엄마 간호해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입원 수속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도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손 벌리던 놈이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린 돈 이번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별것도 없는 게 꼴의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나 몰래 대출받아 사업했다가 망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습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게 됐고 서둘러 이혼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인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남편과 제가 전화한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이번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은 뒤 끊어버렸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사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변해가는 모습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서둘렀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잠깐 본 뒤에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제 딸을 데리고 가려는데 학원 앞에 남편이 서 있길래 서둘러 내린 뒤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딸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데려가려 하길래 딸의 팔을 낚아챈 뒤에 남편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며 같이 시간도 못 보내냐고 화를 냈어요. 제 딸을 남편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눴다면 아마 딸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그렇게 병원을 다시 도착해 엄마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는지 병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참고 또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서 너희 엄마나 챙겨.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사이라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하냐고? 아무리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당신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8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장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쳐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까 병실 앞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이 20억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도와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회사 생활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이번에 점포 인수하면 나도 자리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할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들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정이 이제 1학년이야. 벌써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좋은 추억보단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 아까 우리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니? 점포 인수한다니까 갑자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 딸 노릇을 자기가 왜 하냐고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으면서 우리 엄마 점포가 욕심이 나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지 그랬어. 너는 보면 항상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니까 중풍 걸린 네 엄마 아들 노릇이나 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하자. 평생 중풍 걸린 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잘 살아봐. 저는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날려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불안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억지로 병실까지 들어와서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송으로 밀어붙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빠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지만 이미 이혼을 하게 됐고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우정이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엄마는 다행히도 갑상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충분히 쉬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세요.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혼자서 버거웠는지 끝내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행동하더니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 시모를 요양원에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더욱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